안녕하세요. 전 올해 결혼 8년차에 접어든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곧 30대 중반이 되어가니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만 지내는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어느 순간부터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운다고 제 인생을 제가 갉아먹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댁입니다. 저희 시댁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몇 년 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은 온 가족이 방 하나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 주택에서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은 5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와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가족들과 여행도 가는 등 허물없이 지냈기 때문에 저도 예비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늘 머쓱하게 웃으며 지혜, 너가 찾아올 만큼 대단한 집안 아니야. 그냥 내가 중간에서 말씀을 잘 드릴게.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서운해하실 분들 아니야. 하며 말끝을 흐렸기에 결혼 전 시댁에 찾아뵌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셈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자취하기 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방 한 칸에서 시부모님과 도련님, 남편까지 4식구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도련님은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로 평생을 그 집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지내다 얼마 전 남편의 소개로 간신히 직장을 가져 사람 구실을 하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시아버님께선 허리를 다쳐 늘 집에만 누워 계시고 시어머님은 몇십 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살다가 남편이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사시는 듯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찾아갔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시기는커녕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우린 니네 결혼할 때 보태줄 돈 한 푼도 없고 당장 죽고 먹을라 해도 돈이 없으니 알아서들 하거라. 그리고 늙어서 너희한테 빌붙을 마음도 없으니 걱정일랑 하지 말고 가 첫마디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댁이 워낙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결혼 전 남편은 월급 받는 족족 시댁에게 생활비 겸 부모님 용돈이랍시고 본인 자취방 월세랑 식비 빼고 전부 시댁에게 갖다 바친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돈 못 받을까 걱정돼 저한테 틱틱거린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시댁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많이 보태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의 인성이나 됨됨이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시댁에서 절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눈에 보이니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부모님께선 많이 걱정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늘 지혜야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라며 속상해 하셨죠. 평생을 외동딸로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며느리 대접은커녕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결혼하는 딸이 안쓰러우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만 남편은 어려웠던 시댁 형편 때문에 모아둔 돈이 고작 1,000만 원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저랑 남편의 직장이 가까운 역 근처에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들어가기 힘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역 근처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제 직장에서 가까운 오래된 1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둘 다 탄탄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껴 쓰면서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언젠간 해뜰 날이 있을 거라며 늘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여왔죠. 결혼식도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에 비해 너무나도 허름한 식장에서 올렸고 신혼생활하는 집안 물건들도 거의 다 중고용품일 정도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랑 하나로 결혼까지 했고 저나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들이 하던 날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왔을 때 절 보며 너무 속상하다고 그 뒤론 집에 잘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래도 직장 생활하며 남들 다 하는 여행이나 사치 한번 부리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왔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딸이 고생하는 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자기가 전부 가르쳐 줄 테니 가게를 한번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벌써 몇 개나 되는 분점을 전국에 내줘서 어지간한 대기업 임원만큼은 벌었기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도 어렵게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가게를 내줄 테니 자영업을 한번 해보라며 계속 권유를 해주셨지만 당시 전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 따라 사회생활이란 걸 해보고 싶어 한사코 고사했었는데 최근에서야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동결됐지 일은 힘들다 보니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봐야 뭐하나 3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하며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옆 동네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라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는 점장한테 맡겨놓고 신도시로 넘어가 장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셨는데 잘 됐다며 거기를 저보고 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도시가 처음 생기면 주변 상권이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사가 정말 잘 될 거라면서 가게까지 제 명의로 차려줄 테니 몸만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죠. 저도 처음엔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몸담으며 달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해하며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대로 살다간 평생 내 집 마련조차 못하겠구나 싶어 가게를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런 저를 보며 약간의 걱정은 했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 잘해보라며 웃으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분명 무서워서 시작도 못했겠지만 다행히 일이 손에 있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계셔주셨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잠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자는 마음이 들게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아버지의 예상대로 주변에 편의점은커녕 식당도 없던 동네라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고, 그때부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엄마까지 와서 도와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며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절 도와주셨고, 그렇게 2년을 열심히 한 결과 직원을 5명이나 데리고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에서 거의 10년을 모아온 돈을 단 2년 만에 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신도시가 생기고 몇 년이 지났는데 주변엔 카페나 편의점 등 여러 가게가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음식 장사, 특히 제가 하는 도시락과 반찬 같은 경우엔 손도 많이 가고 직원도 많이 써야 해서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하는 것도 많았기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그야말로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비록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라 몸은 고되었지만 예전에 비할 바 못되는 돈이 생기다 보니 삶이 너무나도 윤택하고 행복해져서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이 넘은 10평짜리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나 생겼고, 지금은 제가 시작했던 상가도 매수한 상태라 그야말로 돈 걱정은 없게 되었죠. 지난 몇 년간 고생만 하느라 아이는커녕 저희 부부 입에 풀칠하느라 바빠 부부끼리 서로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었는데 삶이 예전보다 여유로워지니 자연스레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뒤 저 남편을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났고 볼 때마다 쑥쑥 크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우리 부모님도 날 이렇게 키워주셨겠구나 하며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세 가족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저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며 자신들에게 바라지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돈을 벌면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상가까지 사는 걸 옆에서 보시더니 저 모르게 남편에게 더 큰 금액의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물론 저도 아무리 결혼 전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고 힘들게 결혼 생활을 했다 해도 시댁에서 섭섭하지 않으실 정도로 남편한테 챙겨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서 늘 남부럽지 않게 챙겨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적금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벌었기에 남편이 버는 월급의 30% 정도만 부부 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전부 시댁에 드리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낡았던 시댁의 가구를 하나씩 바꿔드렸고, 나중엔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사시는 게 안타까워 제가 매수한 재개발 지역의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재개발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라고 이사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달달이 들어오는 큰 액수의 생활비와 단칸방에서 방 3칸짜리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되자 평생을 어렵게만 살아왔더니 이런 분에 안 맞는 걸 누리게 되었다고 절 볼 때마다 고마워하시다가 이젠 그런 말들은커녕 오히려 남편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더 내놓으라고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죠. 시댁에선 작년 가을부터 남편을 금전적으로 계속 압박했다더군요. 남편에겐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 구실 못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렸기에 30살이 넘는 나이임에도 평생을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컴퓨터 게임만 하며 지냈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도련님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가 못나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고인력이 일할 데가 없다며 세상이 썩었다고, 고작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려고 밖에 나가서 고생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며 몇 년을 설득한 결과 제가 가게를 열 무렵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적성에 안 맞는다며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제 가게에서 오래 일하던 점장이 그만두게 되어 시간 될 때 나와서 편하게 일하시라고 권유를 했다가 어찌 도련님 알기를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나부랭이로 아냐며 오히려 사이만 멀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전 도련님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게 보여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만 가게에 와서 직원들 잘 하는지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무시하냐며 노발대발 하는 걸 보니 참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변변한 직업도 없던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아픈 손가락처럼 그런 도련님을 계속 안쓰러워하며 이곳저곳 취직도 시켜주려고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했지만 제가 시집오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죠. 비단 그건 도련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엔 평생을 없이 살았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도련님처럼 어디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일을 한 적도 없고 버스기사로 취직한 시아버지는 그마저도 오래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단 핑계로 반년 정도 일한 게 전부일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도련님이 결혼한다 말이 나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나마 잘 살고 있는 제 남편에게 도련님의 결혼 비용을 내달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엔 결혼 전 제가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보태둔 돈 덕분에 결혼까지 했지만 여태 모아둔 돈은커녕 변변한 직장도 없는 도련님이 어떻게 결혼을 한단 건지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의 나이도 벌써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댁에서도 적당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길 바라시는 눈치였고 그걸 저와 남편 돈으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많이도 아니고 500만원 아니 100만원이라도 보태주셨으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저한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었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도와주셨던 친정 부모님께 저와 제 남편은 늘 죄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경제권을 전부 제가 쥐고 있게 되자 시댁에선 차마 저한텐 말은 못하고 남편만 쥐잡듯 잡은 모양이었죠. 남편도 그런 못난 동생이지만 그래도 피부치인지라 결혼한다고 하니 뭐라도 해주고픈 마음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 착한 마음씨 때문에 결혼한 건데 그걸 제가 왜 모를까요? 남편은 그 후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지만 전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줄 때까지 잠자코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시댁이나 도련님이나 솔직히 말해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 오랜 시간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제가 벌어온 돈을 생활비랍시고 보태드렸는데 도련님이 결혼할 때에도 역시나 100만원조차 못 보태주겠다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나더군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결혼할 때 저희처럼 작은 10평짜리 전세에 둘째 아들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를 도련님에게 주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국 제게 말을 꺼냈죠. 아무것도 없는 자기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이제 겨우 숨통 트인 저한테 미안하지만 부모가 능력이 안 되니 우리가 동준이 결혼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 볼낯이 없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지더랍니다. 사실 제 장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생활비나 저금 그리고 친정 용돈이나 시댁 용돈마저도 제 돈으로 해결했기에 남편의 월급은 부부 통장에 모아두기만 해서 저희가 결혼했을 때 모아놨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모여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부부 통장엔 남편 월급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돈을 더 넣어놨기에 그야말로 저희 부부의 피땀 눈물 어린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구슬도 꿰어야 보배지. 당신이 힘들게 번 돈 모아둔 통장이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 쓰고픈 대로 써. 시댁을 도와드리던 도련님 결혼식을 도와드리든 알아서 해요. 그 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우리 결혼했을 때보단 훨씬 좋은 집에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야 하며 통장째로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지혜야 늘 미안하다 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전 겨우 이런 일로 시댁이나 남편에게 생색 부릴 생각도 칭찬받을 마음도 없었지만 그래도 도련님 결혼하는데 1억 정도면 하며 맏며느리로서 도리는 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과 도련님에겐 저나 남편의 그런 어진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 시댁에 찾아가 남편이 통장을 건네며 동준이 결혼할 때 쓰라고 시부모님께 말씀을 꺼내었지만 시부모님과 도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니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얘 통여가 지혜야 니들은 양심이란 게 없는 거냐?
니들 버는 돈이 얼만데 통역이 너 이번에 승진하고 달에 500 넘게 들어오고 치에 너도 상가 월세랑 가게 매출로 달에 1000은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1억으로 우리 집 귀한 아들 동준이 결혼하는데 퉁치려고? 형제 좋다는 게 뭐니? 설마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돈 못 보태줬다고 동준이도 너희처럼 결혼하고 개 고생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뭐야? 복수하는 거니? 1억으로 입 닫는 건 아니겠지? 더 줄 거지? 응? 하며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시어머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시부모님들 일도 안 하시면서 돈 좋아하는 거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지만 도가 지나치더군요. 아마 작년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얼마나 중간에서 저 모르게 남편한테 닥달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치혜야 통여가 니네는 요즘 신문도 안 보니? 뉴스도 안 봐? 니네 집에 TV가 80인치던데 TV도 안 보냐고. 막말로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몇 억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뭘 할 수 있니? 니네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구질구질한 10평짜리 아파트도 못 산다 얘. 최소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니? 통여가 우리가 네 마누라한테 그렇게 잡혀 살면서 벌벌 떨으라고 좋은데 취직시킨 거 아니다. 그리고 지혜 너도 남편이랑 시댁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봐선 안 되는 거야 하며 경제권을 전부 가지고 있던 저에게 차마 얼마를 더 내놓으란 말은 못하고 애둘러 저 보란듯 애꿎은 남편만 제 옆에서 달달 볶는데 옆에서 도련님은 말리기는커녕 시부모님이 맞는 말만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뻗쳐서 저도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정말 듣자 하니 너무들 하시네요. 1억이 적다고요? 참 저 동혁씨랑 결혼할 때 1억은커녕 100만원도 못 받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얼굴 보자마자 해줄 것도 없으니 바라지도 않으시겠다면서요. 저랑 제 남편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요 돈 벌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며느리 노릇하려고 달마다 들인 돈만 300만원씩이 넘어요. 그 돈이 적어 보이세요? 그 돈이면 저 회사 생활할 때 월급보다 많은 돈이고요. 막말로 도련님이 그런 돈 평생 벌어본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시댁 알기를 우습게 본다뇨? 그런 분들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관리비 한 푼을 안 내고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저희 친정한테 용돈 한 푼 드린 줄 아세요? 그렇게 14시간씩 가게에 매달려서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뼈 빠지게 번 돈이 1억이에요. 아시겠어요? 라고 씩씩거리며 여태 참아왔던 제 속의 울분을 털어놓았더니 시부모님께서는 그제서야 민망한지 얼굴이 새빨개지시면서 헛기침을 연신하시더니 그래도 1억은 안 돼. 너무 적어. 우리 동준이는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 하시고선 안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방금 전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시부모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시부모님께 월세는커녕 관리비조차도 제가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달이 용돈 쓰시라고 단 한 달도 빠짐없이 300만원 정도 보내드렸고요. 능력 없는 도련님 결혼한다고 1억이나 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남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하는 판국에 1억이 적다니요?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한테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자기 월급 떼서 조금씩 더 보내드리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 알기를 뭐로 한다고요? 시댁을 무시했다고요? 그 와중에 도련님이란 작자는 못난 동생도 동생이라고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건 형밖에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돈도 적다고 형과 형수를 몰아붙이는 게 제정신인 집안입니까? 그래서 제가 도련님한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원하길래 그러냐니까 우물쭈물하며 요즘 같은 때 1억은 좀...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너무 화딱지가 나서 제 남편 손을 잡고 문을 부셔져라 닫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갔건만 욕만 듣고 와서 기분이 너무 나빠 냉수를 연거푸 마시며 화를 삭히고 있었더니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볼낯이 없다며 자기도 부모님께 실망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그때만큼은 저도 좋은 소리는 안 나와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쏴붙였습니다. 더 이상 나 도련님 결혼식 때문에 신경도 쓰기 싫고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적다고 난리를 쳐대니 시댁이나 도련님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네. 아무튼 그 돈은 당신 준 돈이니까 도련님한테 주던 갖다 버리든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도 처음 결혼할 때 어렵게 시작했어. 뭘 얼마나 더 내놓으란 거야? 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런 절 보며 연신 미안하다고 빌어댔죠.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시댁의 그런 괘씸한 행동에 분은 풀리지 않았고, 몇 날 며칠을 저 볼 때마다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한 번만 이해해달라며 빌어대는 남편 얼굴을 봐서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잠자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직원 하나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날 하루 꼭 쉬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오후 타임을 봐주려고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더군요.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저도 탐탁치는 않았지만 심각한 얼굴로 할 말이 있으니 직원들 좀 물러달라고 하시길래 어머님을 데리고 저희 가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둘만 있게 되자 시어머님은 무서운 얼굴로 대뜸 말씀하시길, 지혜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해도 하늘 같은 네 남편의 집안을 그렇게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없을 줄 아니? 우리 동준이가 잘 돼서 너보다 돈 더 많이 벌지. 어떻게 알아? 네가 시집 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그러면 남편의 동생인 동준이나 우리도 너희 부모고 동생이야. 너 혼자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사장놀이만 하면 다니? 그리고 너희 부모님 작년에 우리 동준이 결혼하니 많이 할 때 서울 40평대 아파트로 이사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는 시댁이라고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에 처박아놓고 니네 부모는 친부모라고 서울의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서울의 아파트면 10억은 좋게 넘을 텐데 우리 보고는 1억 먹고 떨어지라고? 그럴 거면 우리도 40평 아파트에 이사시켜주고 동준이한테도 아파트 하나 주지 그러니? 라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는 자기분에 자기가 못 이겼는지 제가 아침에 마시다만 탁자 위에 음료수를 제 얼굴에 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 너 혼자 잘난 줄 알지? 어디 계속 그렇게 해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게 만들고 위자료 왕창 뜯어서 네 딸까지 우리가 뺏어와서 평생 괴롭힐 거야. 알겠어? 어디 필요도 없는 손녀를 낳은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시는데, 저나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건 이해가 가도 본인 친손녀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와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여태 했던 말이나 저희 딸에게 했던 말들을 가감없이 전부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굳은 표정으로,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나 주희한테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전화한 곳은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동산이었고, 지금 당장 집을 내놓을 테니 월세든 전세든 최대한 빨리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며칠 뒤 시세보다 3천만원 싸게 내놓은 집은 귀신같이 바로 나갔고, 시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방을 보게 해준 덕에 이사해서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죠. 이사 당일 난데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전화를 걸어 욕짓거리를 하시며 여태 보냈던 푼돈이랑 아파트를 볼모삼아 늙은 시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냐는 둥 험한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선, 어머니 여태까지 저나 지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특히 지혜가 사람 구실 못하는 저 같은 못난 남편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시댁 뒷바라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나 지혜 알기를 개 호구로 알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도 부모 알기를 개떡으로 알 테니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삽시다. 그렇게 잘난 동준이랑 동준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알아서들 열심히 살아보세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님한테 당하고 산 것만 몇십 년입니다. 그동안에 정이 있어서 지혜네 아파트에서 얹혀 살던 월세값이랑 제가 달달이 보낸 생활비는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평생을 맏아들 알기를 그저 생활비 주는 ATM기로 알던 시댁에게 남편은 정말 정이 다 떨어져 버렸는지 시부모님이나 도련님한테 오는 연락은커녕 멋대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싫다고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정도로 다시는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더라고요. 앞으로 자기한테 가족은 저와 딸뿐이라며 여태까지 미안했다면서요. 곧 도련님의 결혼이 다가오는데 도련님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지 어디서 살지 궁금해지긴 했지만 더 이상 저나 남편은 남을 위해 열심히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행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시부모님이나 도련님은 아무리 멋대로 찾아와도 남편이 상대도 해주지 않자 더 이상 저희 가게나 집으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퍼주고 잘해줘도 받는 입장에선 적다고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남에게 퍼주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